자, 이번 시간에는 RESTful API 실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de.js를 이용해서 HTTP 모듈로 HTTP 서버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TP 서버를 생성을 했고요. 자, 이 HTTP 서버로 이제 메소드, 리퀘스트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청이 들어왔는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메소드 변수에다가 리퀘스트의 메소드를 로어 케이스로 소문자로 바꿔서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get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put 방식, delete 방식으로 들어왔는지를 구분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핸들러를 이용해서 get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 post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 put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delete 들어왔을 때에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메소드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에러 코드를 이제 출력하도록 디폴트로 처리해줬고, 제일 마지막에는 만들어진 서버 객체를 이용해서 3000번 포트에서 리슨 상태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대기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제이슨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처리해 놨고요. 자, 무비 리스트라는 배열에는 각각의 영화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비 디테일이라는 객체에는 각각의 영화에 대한 디렉터 정보들이 들어와 있도록 기본 데이터를 3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웹서버가 실행이 되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단순 조회를 할 것이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 중에 특정 데이터를 삭제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각각의 이제 핸들러 처리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get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URL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전체 목록 조회를 할 것인지 특정 영화 정보를 조회할 것인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 무비스로 접근을 해왔을 때, 즉 클라이언트가 로컬 호스트 3000번에 슬래시 무비스로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해왔을 때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무비 리스트를 전체를 그냥 리턴해 주도록 제이슨 방식으로 리턴해 주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단순히 무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슬래시 하고 영화 이름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특정 영화 정보를 조회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당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자, 리퀘스트 URL에서 슬래시를 기준으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그 텍스트를 추출해냅니다. 여기에 이제 영화 이름이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추출한 텍스트를 URL 디코더를 이용해서 디코딩을 해줍니다. 자, 왜냐하면 웹브라우저나 이런 쪽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그 이쪽에 한글이 있었으면 URL 인코딩이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으로 우리가 추출을 해내려면 역으로 디코딩을 해줘야 한글 이름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 이름을 추출을 해냈으면 그 영화 이름을 가지고 무비 디테일에 들어있는 객체를 얻어내는 거죠. 위에서 아바타라는 영화 이름으로 저희가 객체를 얻어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제이슨 객체가 넘어오겠죠. 자, 그래서 그 객체를 아이템으로 넘겨받고, 만약에 아이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영화 정보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판스로 해당 객체 정보를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객체가 없다면 에러를
리턴해 주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 방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erver.js를 노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서버를 실행해 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포스트맨이라는 크롬의 확장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nd 지금 여기 보시면 127.0.0.1에 3000번으로 /movies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get 방식이죠. send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리절트가 넘어오는데 자, result true. 자, 아까 보시면 정상적일 경우에 result true죠. 그 다음에 movie list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movie list 배열의 내용. 자, 보시면 아바타, 스타워즈, 인터스텔라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 목록 조회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아바타를 검색해 보겠다. 샌드를 해보면 그 아바타에 대한 아바타란 영화에 대한 아바타의 영화에 대한 객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결과값은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그 감독의 이름이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 방식으로 전체 목록을 조회하거나 그 다음에 영화 정보, 특정 영화 정보를 조회하는 예제를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즉 포스트 방식으로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스트나 푸시나 딜리트는 포스트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데이터 전송은 이렇게 request on을 이용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바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movies로 요청이 들어왔다 라는 것은 새로운 영화 정보를 추가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리퀘스트 바디에 들어있는 타이틀과 그 다음에 디렉터를 추출을 해서 각각 무비 리스트와 무비 디테일에 추가하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무비 리스트에는 영화 이름만, 무비 디테일에는 그 영화에 대한 디렉터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포스트를 이용해서 타이틀, 새로운 영화 이름을 보냈다면 그 새로운 이름 영화를 새로운 이름의 영화를 무비 리스트에 푸시를 해줌으로써 배열에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무비 디테일에는 해당 영화 이름으로 새로운 객체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 객체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 디렉터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타이틀과 디렉터라는 이 패러미터 값을 같이 넘겨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인서트, 즉 데이터의 추가 작업이 끝낸 다음에는 리스판스로 추가된 결과값, 즉 무비 리스트, 업데이트된 무비 리스트와 각각의 무비 정보, 우리가 이제 전달한 무비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리스판스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면 역시 포스트맨으로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요. 자, 포스트 방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로컬 호스트의 3000번에 movies라는 경로로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이때 그냥 샌드를 하면 안 되고 바디를 선택을 하시고 자, www form url encoded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타이틀과 디렉터를 추가해 줍니다. 자, 타이틀에는 테스트 영화, 디렉터에는 테스트 감독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키 밸류 형태로 바디를 구성을 해 주시고요. 자, 샌드를 해보겠습니다. 샌드를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그대로 동작을 하면서 자, 핸들 포스트 리퀘스트가 동작하면서 제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한 이 이제 URL이 맞죠?
슬래시 무비스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디 부분을 수신합니다. 자, request on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 청크가 넘어오는데 청크들을 계속 썸을 해서 하나의 바디라는 문자열로 합쳐 놓은 다음에 이제 바디 수신이 끝나면 end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쿼리 스트링 객체를 이용해서 바디를 파싱 해주면 이렇게 movie라는 객체로 변경됩니다. 자, 이 movie 객체로 추출이 되면 movie 리스트와 movie 디테일에 그 movie 객체를 이용해서 타이틀과 디렉터 정보를 이제 새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추가된 결과를 리턴 해주는데 리스판스로 리턴을 해주는데 처음에 아바타, 스타워즈, 인터스텔라밖에 없었는데 방금 추가했던 테스트 영화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디에 넘긴 이 무비 객체 내용을 보면 타이틀과 디렉터가 각각 테스트 영화와 테스트 감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put 방식으로 즉 put 메소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전체 목록에 대한 수정인지 아니면 특정 영화에 대한 수정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슬래시 무비스로만 접속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전체 목록을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고 슬래시 무비 뒤에 영화 이름이 붙어 있다면 해당 영화에 대한 정보만 변경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넘어온 이제 바디 부분을 추가로 받아서 역시 쿼리 스트링으로 파싱을 해주면 무비 객체가 되는데 이때 이 무비 객체를 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비 객체 안에 있는 무비 리스트 즉 배열 부분을 파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하나 이상의 영화 정보를 배열로 파싱을 해서 이 무비스라는 객체에다가 어사인을 해주는데 결국 이 무비스는 배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때 바디로 넘어오는 데이터는 이런 형식을 띄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비 리스트이고 배열에 새로운 추가되는 영화 정보가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을 바디로 넘겨주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비 리스트 부분을 파싱을 해서 무비스라는 배열로 만들어 줬고 자, 전체 영화 목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무비 리스트와 무비 디테일을 초기화해 줍니다. 다 비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무비스라는 배열의 개수만큼을 반복해서 돌면서 자, 그 안에 있는 타이틀과 디렉터를 이용해서 무비 리스트와 무비 디테일을 새로 인서트 해주는 작업들을 반복해서 수행해주면 새로 넘어온 영화 정보들로 기존 영화 목록이 다 전체가 변경이 되는 결과가 되고요. 리스판스로는 전체 무비 리스트 정보와 무비 디테일 정보를 제이슨으로 넘겨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전체 목록이 아니라 특정 영화다 라고 한다면 영화 이름을 역시 추출하고 URL 디코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신된 바디를 가져와서 파싱을 해서 수정하는 영화에 대한 디렉터 정보를 얻어옵니다. 근데 이때 기존에 이 영화가 만약에 존재한다, 즉 무비 디테일 안에 해당 영화 이름에 대한 디렉터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면 기존 디렉터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고 없다라고 한다면 영화 리스트와 무비 디테일에 추가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풋을 했을 때 특정 영화에 대해서 수정을 했을 때 기존 영화가 있으면 수정을 하는 거지만 없으면 새로 추가를 하는 결과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리스판스를 이제 리턴해 주는데 무비 디테일 부분을 리턴해 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정 영화에 대한 수정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풋이죠. 풋 방식이고 제가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영화라는 영화의 감독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감독을 테스트 감독이라고 돼 있었는데 홍길동으로 바꿔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테스트 영화라는 이 영화의 감독을 홍길동으로 바꿔주는 풋 메소드 요청이 이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을 해보면, 자, 기존에 테스트 영화의 테스트 감독이었을 텐데 테스트 영화의 홍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테스트 영화의 디렉터를 수정한 셈이 되고요. 만약에 테스트 영화가 아니라 테스트 영화 2라고 했을 고 디렉터가 홍길순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테스트 영화 2는 이 안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풋으로 요청을 날리게 되면, 자, 서버에서는 수정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등록된 영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가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럼 결과를 보면 테스트 영화 2가 추가되고 홍길순이라는 디렉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영화에 대한 수정 작업이었고요. 만약에 전체 영화 목록을 다 수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풋 방식으로 무비스를 요청을 하면 되고, 아까 키가 무비 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무비 리스트로 보내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배열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열을 그대로 줍니다. 이웃집 토토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타이틀과 디렉터를 이용해서 배열을 넘겨주는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샌드를 해보시면, 자, 기존에 들어있던 영화가 다 삭제가 됐고요. 자, 영화 리스트에는 이웃집 토토로 하나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비 디테일에도 이웃집 토토로의 디렉터는 미야자키 하야오다. 즉, 제가 무비 리스트라는 키로 넘긴 이 밸류로 다 바뀌었죠. 여기에 제가 하나만 넣었지만 여러 개를 넣었다면 그 개수만큼 추가가 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풋에 대한 처리 결과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딜리트에 대한 처리 확인을 해보면, 딜리트도 풋과 유사합니다. 무비스로 딜리트 메소드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전체 목록을 삭제하는 것이고, 이때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배열을 초기화하고 객체를 초기화하는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리스판스로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영화 정보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해당 영화 정보 이름을 추출해낸 다음에 그 이름에 해당되는 무비 디테일 객체가 있을 때는 전체 리스트, 무비 리스트에서 해당 이름을, 영화 이름을 제거하는 부분, 자, 인덱스 옵으로 영화 이름의 인덱스를 찾고 스플라이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비 디테일 안에 있는 정보는 딜리트를 이용해서 영화 이름으로 삭제를 해버리면, 자, 해당 영화에 대한 정보가 삭제가 됐을 것이고요. 그 결과를 리스판스로 넘겨주고, 만약에 해당되는 영화가 없었다, 정보가, 그러면 에러를 리스판스로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영화 정보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소드는 딜리트고요. 이웃집 토토로죠. 샌드를 하게 되면, 네, 기존에 들어있던 데이터 하나가 삭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특정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무비스에서 딜리트를 해버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똑같지만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다 초기화가 돼서 삭제가 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get 방식, post 방식, put 방식, delete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데이터의 insert, select, 그 다음에 update, delete를 수행하는 RESTful API가 동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